나는 수입차를 타지 않겠다. 그냥 개 국뽕 아니고 그냥 국뽕에 미쳐서 무조건 국산차, 죽어도 국산차를 타겠다는 사람들 있죠. 죽어도 국산차를 탄다. 알았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건상 주위의 어떤 시선이나 본인 집 근처에 수입차를 정비하기가 힘들거나 회사에서의 어떤 지위, 위치 때문에 또는 뭐 가족 관계 문제들 때문에 무조건 국산차를 오늘은 SUV예요. 무조건 국산 SUV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자기는 수입 SUV는 초이스를 못해. 국산 SUV만을 초이스해야 되는 사람들. 야, 나는 2조 4번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갑자기. 초이스인데 나는 2조 4번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야, 이 가격대가 되게 라이트하죠. 사실 요새 차값이 많이 올라서 2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트레일블레이저, 코나, 셀토스, 그 다음에 QM6 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맞죠? 거의 다 이제 옵션 넣으면 대부분 2,500에서 왔다리 갔다리 다들 선택하는 차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차를 사야 되냐? 제가 딱 결정, 다 리뷰 내가 다 했던 차잖아요. 트레일 블레이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국산차를 초이스할 거야. 2조 4번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국산차를 무조건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현대기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현대기아만큼은 죽어도 안 산다. 강단 있는 사람들이죠. 주행성이 상당히 매력이 있죠. 3기통이라는 단점이 가끔 있어요. 차가 너무 작네 어쩌나 그러는데 의외로 2급에 타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3기통의 단점은 굳이 그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미션하고의 궁합도 좋고 주행성이 쫀쫀하니 괜찮아서 탈 현대기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자, 코나는 이제 옵션 넣으면 3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판매한다는 게 나는 신기합니다. 코나를. 왜냐면 코나 EV가 워낙 화제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코나의 승차감이나 뭐들 다 계산해 봤을 때 도대체 코나를 왜 사야 되는지. 저는 사실 코나는 스타일 빼고는 사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리뷰를 해봤을 때 승차감이나 하체 소재나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코나를 사야 된다면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셀토스를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코나는 모양 빼고는 사실 별로 너무 뒷자리도 작고 트렁크도 작고 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코나를 사야 될 분은 셀토스로 가면 돼. 어차피 플랫폼이 같으니까 브랜드만 다르고 모양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시 일로 간다라고 하면 코나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셀토스는 같은 프레임을 쓰면서도 나는 코나는 이 가격대에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셀토스는 소형 SUV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세팅을 갖고 있어요. 실용성도 좋습니다. 무난하고 고급지고 멋있죠. 그래서 그런지 소형 SUV 1등이에요. 얘가 판매량이 이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QM6는 얘네들보다 등치가 많이 크죠. 근데 굉장히 싸게 나왔죠.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LPG를 선택이 가능해요. LPG가 유류비라든가 또 차값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얘가 그런 이유로 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가격이 깡패예요. 가성비 짱이죠. 굉장히 가격이 싸요.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존나 못 달리죠. 성능이 개판이죠. 일단은 얘는 차 전체의 프레임이 이 폭, 전폭이라고 그러죠. 좌에서 우까지의 폭. 프레임의 폭이 절대적으로 투싼이나 스포티지랑도 경쟁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폭을 쓰고 있고요.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는 니미뽕이죠. 완전히 니미뽕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리지 않는 사람이 살살 타면서 기름값을 아끼고 디젤, 가솔린, LPG 중에 선택의 고민, 초이스는 항상 두근두근하죠. 어떤 초이스를 할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가격이 싸고 가격 대비 신뢰도 높고 그런 사람들은 QM6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 뭐가 있냐? 투싼이 있고 스포티지가 있어요. 과거에 이 두 차량이 엄청나게 팔렸었죠. 하지만 소나타 판매가
엄청나게 많다가 그랜저한테 확 따였죠. 왜 따이게 됐을까요? 소나타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였는데 그랜저가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차를 보는 기준, 차를 구매할 때 가격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7, 8년 전에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타페하고 소렌토로 넘어간 거죠. 산타페나 소렌토를 사는 사람들은 뭘로 갔어? 펠리세이드나 모하비나 그 위로 다른 거. 왜냐면 제조사에서 그 위급의 차들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죠. 소나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랜저한테 소나타가 안 팔리는 거 소나타 상품성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실 주적은 그랜저의 판매량 때문에 소나타가 안 팔린 거. 사람들 그래요. 그럼 그랜저 타는 사람들은 뭔데? 제네시스로 갔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팔린 건데 자 투싼은요.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문을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투싼은 현재 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샀을 때 존망인 주행 성능과 엔진과 미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절대적인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파워트레인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하이브리드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하고 타는데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직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싼이 정말 이급의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는 너무 작고 산타페 소렌토는 너무 비싸고 크다. 무조건 투싼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모델을 사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스포티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요번에 새로 나오는데 아마 스포티지가 투싼보다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차체도 투싼보다 약간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옵션을 어느 정도 빼고 위급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의 옵션을 많이 넣고 사느니 옵션을 뺀 산타페나 소렌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천만 원을 전후로 해서 최대는 4천만 원 후반까지. 보통은 4천에서 4,500 사이에 차들을 많이 사죠. 보통 SUV를 좀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보통 4천만 원 이상을 쓸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랜저를 살까 하다가 세단이 안 된다. SUV를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기 때문에 자 소렌토하고 산타페가 딱 요 두 시장에 이 시장에 있는 두 대인데 소렌토는 산타페보다 커요. 휠베이스가 좀 더 크죠. 시트 배열이 좋습니다. 독립된 2열 시트를 갖고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죠. 취향 저격을 아주 제대로 했죠. 소렌토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시트의 구성, 아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게끔 차 구성을 잘했어요. 디자인 먹어주고요. 파워트레인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가 판매량이 월등히 많았는데 사실은 주행 성능이 완전히 개떡이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노사장한테 리뷰해서 엄청 까였죠. 소렌토는요. 산타페보다 크고 디자인 먹어주고 시트 배열 좋고 독립 2열 시트 좋아요. 제가 작년 초에 처음 소렌토 나왔을 때 디젤 사륜 리뷰하면서 미션이 내구성이 좀 걱정된다. 습식 DCT 8단이 현대기아는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다는데 작년 말부터 미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쯤에는 다 보완이 됐겠죠. 그리고 2.2 디젤 엔진의 문제점들도 보완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소렌토를 사야 되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 수입 SUV 가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국산만 사야 되니까 4WD에 디젤을 사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4천만 원 초반대에 옵션을 그렇게 많이 안 넣고요. 사륜의 디젤을 사게 되면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예요. 하체도 탄탄하고요. 서스펜션도 괜찮습니다. 이 가격대 사기 최고예요. 자, 산타페는 국산 SUV의 1등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꼬꾸라졌어요.
변명질은 오지게 합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이브리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판매 전선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했는데 조카람 아이싱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팰리세이드가 산타페 손님들을 다 가져갔어요. 현대자동차는요. 베리에이션을 늘리면서 어차피 한정된 국민 소비자 패턴에 자기네들이 차 종류를 많이 늘리면 그만큼 많이 팔릴 거다라고 착각을 했죠. 아니죠. 현대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무한정 소비자가 쏟아지지 않아요. 왜? 그럼 수입차들은 다 병신이에요? 수입차들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랜저가 소나타 손님을 다 갖고 간 것처럼 산타페가 안 팔리는 건 디자인 때문에 안 팔린다? 실내 시트 구성이 그래서 안 팔린다?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안 팔린다? 극히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타페 사람들은 500만 원 더 보태서 팰리세이드로 갑니다. 왜냐?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상품성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산타페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팰리세이드를 사면 됩니다. 팰리세이드가 월등히 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SUV를 산다. 여기잖아. 여기서 4천만 원 전후에서 옵션 넣으면 4,500인데 여기서 옵션 조금만 더 넣으면 팰리세이드를 사는 거예요. 물론 팰리세이드는 2세대의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3세대의 확장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뭐 SUV 타고 누가 얼마나 쏘고 지랄하고 다닌다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2세대의 전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팰리세이드가 일반적으로 타기엔 좋죠. 팰리세이드가 왜 잘 팔릴까요? 가격 대비 몸짱이죠. 몸이 이만하죠. 실내 공간 이만하죠. 디자인 좋죠. 과시하기에도 좋고 가격 깡패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옵션이 빠져있는 팰리세이드의 기본 가격을 보면 와 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지나갈 때 아직도 지금 봐도 비율이 되게 좋고요. 지금 봐도 웅장하고 멋있어요. 가격 대비 모든 게 괜찮아요. 주행 성능은 살짝 실망스럽죠. SUV 중에 주행 성능 제일 좋은 차 뭐냐고요? 소렌토 4륜 디젤이요. 2.2 4륜 디젤 소렌토 주행 성능 웬만한 수입차만큼 잘 달립니다. 왜냐? 하체 구성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이죠. 4,500에서 5,000 사이 사는 분들 팰리세이드 사면 됩니다. 자, 5,000 초중반대에 모하비가 있어요. 모하비는 이제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나는 상남자다. 나는 프레임 바디를 사야 돼 갖고 V6 디젤을 사야 된다. 4기통 디젤 그거 못 쓰는 거요. 나는 6기통 디젤 살 거요. 웅장해야 되고 강인한 사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네는 그냥 사라. 내가 할 말이 없다. 모하비를 보는 사람들은 특유의 마초적인 뭔가가 있어. 니네 그냥 사. 니들은 답이 없다. 니들은 그냥 사면 되는 거야. 5천만 원 초중반대의 프레임 바디의 V6 디젤의 그런 사륜 시스템의 웅장한 외관을 갖고 있는 차는 없어요. 그냥 니들은 사면 돼. 내가 안 말릴게. 그냥 사. 주행성이 안 좋든 뭐 멀미가 나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면 돼. 자, 그리고 5천에서 6천만 원대로 가면 GV70. 여기서부터 이제 제네시스로 가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SUV랑은 좀 다르죠.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에서 SUV를 만들면서는 약간 고급진 브랜드 밸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5천에서 6천만 원 얘네가 보니까 가장 많은 출고가 5,500만 원짜리가 출고가 많은 것 같아요. GV70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먹어주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뼈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죠. 빛나는 피에즈라만 형님의 뼈대 기술이 들어가 있고 GV80의 뼈대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죠. 하체도. 물론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좋은 주행 성능이 나옵니다. 되게 잘 달려요. 하지만 뒷모습이 되게 못생겼죠. 대안이 많습니다. 굳이 이 급의 차를 사서 사람들이 그래요. 노사님 잘 달리니까 살대요. 그럼 세단 사면 되잖아요. 네? 세단 사면 돼요. SUV를 사서 잘 달려서 뭐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얘가 뭐 뒷좌석이 막 그렇게 광활하고 큰 것도 아닌데 나는 굳이 GV70을 살려는 사람들이 차는 좋은데 5,500, 6,000까지 가면 물론 무조건 국산차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5 시리즈나 A6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살 필요 차는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 차입니다. 근데 나는 가격이 이 가격을 주고 이 작은 현대자동차의 SUV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나는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사님 너무 상반되는 의견 아닙니까? 차는 좋다며. 차는 좋다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좋다고 꼭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엔진, 미션, 아직까지 내구성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왜냐 2.5 스마트 스트림의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플랫폼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행 세팅도 되게 잘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왠지 나는 그냥 왠지 사고 싶지 않더라고. 자, 그리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 제네시스 GV80이 딱 혼자 있습니다. 이거 사는 분들은 그러대요. 여차하면 1억이다. 왜냐? 옵션 다 때려놓고 차값이 8,400에 등록비 뭐 했더니 뭐 9천 얼마에 보험에다 뭐 해갖고 그냥 체감상 1억이야. 이분들은 자기 차가 1억인 줄 알아. 왜? 9,100만 원만 들어갔어도 1억이야. 이분들은 항상 그래. 8,300짜리를 사면 거의 1억 주고 샀다.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어갔거든. 왜 1억이야 물어보면 1억에서 조금 빠져 그래. 그래서 내가 차값이 그럼 9천 얼마예요? 했더니 아니 차값은 뭐 8천 뭐 4, 500 막 이래. 그러면서 그럼 8,400인데 왜 1억이야? 그러면 등록비까지 해갖고 9천이 넘었다는 거야. 그럼 9천이 근데 등록비랑 차값이랑 뭔 상관이야? 그때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사고가 있어갖고 보험이 할증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억이래. 왜 1억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있어요. S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이 S600을 타는 사람들은 꼭 S600 탑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S600 탑니다 이래. S500도 벤츠 S클래스 탑니다. 안 그래요? S500 탑니다. 딱 이래. 근데 S350이나 S300 디젤 뭐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저는 S클래스 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S350 탑니다라고 얘기 안 해. 저는 S클래스를 탑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S600은 꼭 600을 얘기해요. S600 탑니다. 이런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그래. 차값은 8,200이었지만 체감상 보험료랑 등록비를 꼭 갖다 말아요. 여기다 꼭 말아. 그래서 자기는 얼추 1억 줬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사람들 만나면 나 1억 줬어 이래. 내가 꼭 따지지. 딱 1억 들어갔어. 아니 1억에서 조금 빠져. 못 빠져? 아니 자기 보험료 할증된 걸 여기다 왜 갖다 붙이냐고. 할증된 거를. 현대의 자랑이죠. 피에지 라만 형님의 셰시 프레임 기술이 대거 들어갔고 진짜로 잘 만들었죠. 물론 경쟁 회사 BM, 아우디랑 자기네들은 경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안 껴주는데 소재 공학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첫 시도치고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잘 만들었어요. 과연 얘네들이 앞으로도 잘 팔려서 투자 대비 생산 단가를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어쨌든 잘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워트레인 결함이 너무나 많이 터졌죠. 품질 결함 너무나 많이 터졌어요. 3.0 디젤 엔진 문제 터졌죠. 2.5 가솔린 엔진, 3.5 가솔린 엔진 다 문제가 터졌어요. 오일 감소 문제, 엔진 떨림 문제, 진동 문제,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과징금까지 처맞게 생겼죠. 자,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수입차를 타지 않겠다. 죽어도 국산차를 산다. 여건상 국산 SUV를 초이스 2조 4번을 초이스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인 GV80까지 갔을 때 여기서만큼은 노 사장은 말리고 싶습니다. GV80은 아니잖아. GV80은 아니잖아. GV80은 나는 사실 수입차나 다름없다고 봐요. 가격대가 이 사람들 말대로 얼추 1억이잖아. 가격대가 수입차예요. 무조건 국산차를 사야 된다. 제네시스 타면 GV80 타면 너 국산차 탔으니까 애국자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그래. 국산 SUV 사라 그래요. 사는 거 맞아요.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 GV80만큼은 저는 Q7이나 투아렉이나 X5나 이런 걸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너무나 비싼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서 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보태서 저는 그냥 X5나 Q7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국산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대안이 보이시나요? SUV 초이스를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세단 초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꼭 국산차를 사야 되는 환경에서 노 사장이 알려주는 팁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조사해서 다음 주에는 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악세.